저번 시간에는 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전하, 그리고 정전기, 유도, 마찰 전기 같은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자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전기를 띠게 되고, 이 전기가 띈 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들을 배운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2번 전자가 직접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또 전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전류, 전압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전류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전류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그냥 불이 나오게 하는 거요 막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할 텐데요. 우리 이제 전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전류라는 거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류가 흘러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하가 이동해요. 총총총총 이동해요. 전하가 이동하려면 도선이 끊겨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지요? 도선이 꼭 이어져 있어야 전하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선 안에서 전하가 이동할 때 전류가 흘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하의 방향은 그러면 어디서 어디냐? 전하죠. 옛날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전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우리 약속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하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존재한다 했죠.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거라고 얘기했죠. 전자는 사실 누가 뭘 띄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전류 이동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합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 전류의 단위는 바로 우리 암페어라고 해서 크게 A라고 씁니다. 앙페르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암페어라고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암페어, 2암페어, 3암페어 이렇게 우리 전류의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1초 동안, 왜냐면 기준을 정해줘야겠죠. 1초 동안 이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 이거를 전류의 세기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얼마만큼 전하가 통과하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전류가 세게 흐르냐 약하게 흐르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의 움직임의 차이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경우는요, 말 그대로 도선이 끊겨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전자가 불규칙하게 막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선을 연결을 해주게 됐을 때, 이때는 전자가 이제 규칙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이동한다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자가 쭉쭉쭉쭉쭉쭉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적으로요. 이거는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전자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사라지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전하량은 항상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하나 여기 있던 전하나 여기 있던 전하나 여기 있던 전하나 항상 전하는 보존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구를 지나기 전에 있던 전하랑 전구를 지나고 나서 있는 전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구가 전하를 잡아먹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0.1A가 전류가 여기서 흘렀으면 여전히 이 도선 안에는 0.1A의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항의 역할이에요. 이 저항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항에서 전하가 막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전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하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도선 안에 있는 전하량은 언제나 보존돼야 됩니다. 우린 그거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칙이라는 말을 쓸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이 전체적인 이 도선 하나죠. 여기에 0.1A가 흐르고 있대요. 아래쪽에는 0.2A가 흐르고 있답니다. 두 개가 만났어요. 만나면 얼마가 돼요? 당연히 0.3A가 되겠죠.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나눠지기 전에도 얼마가 흘렀을까요? 0.3A가 흘렀겠죠. 길이 두 개네. 그래서 둘이 나눠서 간 거예요. 나눠지는 거는 이제 규칙이 또 있겠죠. 그 나눠지는 거에 따라서 나눠져서 가긴 하는데 어쨌든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전하는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전하량은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전자는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합니다. 이러한 전하의 흐름은 무엇인가요? 전하가 흐른다는 거 우리 뭐라고 표현했죠? 전류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 전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다른 방향이었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미리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바꾸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약속된 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류고요. 전류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전압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용어 자체가요. 전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압력이라는 단어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압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조금 잘 봐야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밸브를 열면 물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라고 했을 때 쪼쪼쪼쪼쪼쪼쪼 가겠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높은 데서 아래로 간다. 간단하게 우리가 예시를 어떻게 드냐면 포텐셜 에너지, 위치 포텐셜 에너지가 높은 데서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선 것들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포텐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에너지의 개념을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이 에너지의 개념이 조금 뒤에 나와요. 아직 2학년 때 나오지 않고요. 3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이 전압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높이 차이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이 높이 차이가 바로 포텐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에너지의 차이를 따라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물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이게 물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기적인 에너지 차이 때문에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원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알고는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압이라는 거는요. 이 정기적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바로 에너지 차이입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나서
이 에너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라는 게 바로 이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가 뭐 5V, 10V 전지가 있어요. 건전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압의 단위는 그나마 조금 익숙합니다. 바로 대문자 V를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역시나 사람 이름이에요. 자,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너지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일이라는 개념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에너지가 있으면요 일을 할 수 있고요. 일을 했으면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바로 일이라는 개념인데 전압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양 전하에 해줄 수 있는 일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거는 바로 일정한 양의 전하에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전압이 일을 해줬으면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다시 얘기하면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하가 움직일 수 있다.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꼭 필요합니다. 전지 없으면 전류 안 흘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선을 만들 때 꼭 전지, 전류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전구도 꼭 붙여줍니다. 이 전구는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형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모형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그래도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평평한 수로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겠죠. 뭐 딱히 흐를 일이 없으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전지가 없는 거예요. 전지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질 않는 거예요. 물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번엔 펌프를 달았어요. 펌프를 달아서 열심히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을 열심히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티디디딕 떨어지면서 물이 흐르게 되겠죠. 바로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펌프가 바로 전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펌프가 높이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높이 차이가 생겼다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건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전압이 생겼다. 전압을 만들어줬더니 물이 흘렀어요. 전류가 흘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펌프를 어떻게 연결해 보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뭐 펌프를 어떻게 했어요? 양 옆에 같이 한번 연결을 했죠? 그랬더니 높이는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한 개든 두 개든 높이가 똑같네요. 양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더니 전지를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높이가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한 병렬을 이렇게 똑같이 옆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나란히 연결을 하게 되면 하나의 전압과 같아요. 전압은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지를 이렇게 두 개를 하나하나 차례로 연결했어요. 펌프를 한 개 한 개 연결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높이가 올라갔죠.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압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압이 커지게 되죠. 얼마나 커져요? 이 높이에다 이 높이를 더한 것만큼.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되면 전체 전압은 전압의 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렬과 직렬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아까 뭐라 그랬죠? 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1.5V 전지 3개를 모두 사용해서 3V의 전압을 얻어갑니다. 자, 3개예요. 2개면 쉽게 어떻게 연결해요? 요렇게, 자, 이게 전지예요.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2개면 요렇게 그냥 연결하면 1.5, 1.5겠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몇 개? 3개예요. 그러면 일단 2개를 먼저 합시다. 하나, 둘에서 3V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병렬로 하나 더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합쳐져 봤자 1.5일 거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5V가 될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5V가 될 거고요. 총 합치면 몇 볼트가 될까요? 3V가 될 거예요. 조금 예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류와 전압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한 모형입니다.